네, 안녕하세요. 최석근의 패션 디지로그 2.0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제가 마켓 리서치 관련돼서 트렌드 센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잠깐 알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이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그 컨셉과 로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작아져야 되겠죠? 네. 제가 어페럴 뉴스의 최근 이제 기관 내용을 조금 먼저 설명드리면서 개요랑 이때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바뀌어야 돼요. 그 관점부터 제가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린 부분들을 조금 먼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다 이제 썼죠. 패션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를까? 근데 정말로 저는 패션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개인적으로 트렌드라는 키워드였었어요. 그만큼 패션은 이꼴 뭐 트렌드라고 하더라도 정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트렌드는 굉장히 중요하죠.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패션이 계속 바뀌고 정답이란 게 없을 정도로 그다음에 그 트렌드가 변화하는 깊이나 빈도수나 기간의 이 스콥이 점점 좀 짧아지고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트렌드를 센싱하기 위해서 고객과 마켓을 리서치하는 부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지 예전에는 오프라인만 보면 됐지만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 일은 더 많아지고 가봐야 될 곳은 더 많아지고 넓어지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접근해서 트렌드를 센싱을 하고 이걸 나의 필살기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의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오프라인일 때랑 온라인일 때랑은 좀 다르죠. 잘 안 보이니까 바꿔서. 실제로 이 글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예전 회사에서도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도 접는 브랜드들이 많아졌어요. 브랜드가 접으면 그와 관련된 10명, 20명, 30명의 인원들도 다 사실은 잡을 잃게 되죠. 이동을 하거나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어쩌다 한번 트렌드를 잘 연계돼서 감이 좋아서 혹은 히트작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2탄, 3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2탄, 3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브랜드는 영속할 수 없고 고객한테 금방 외면을 받죠. 정말 이런 브랜드를 전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죠. 진짜 창의력이란 게 뭘까? 창의력은 근데 제가 그동안 보아온 뛰어난 훌륭하신 MD, 디자이너분들, 브랜드 매니저들, 이렇게 히트작 만드신 분들 보면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타고나는 거 아니고 사실은 다 길러진다라고 표현이고 만들어내는 거라고 표현하는 게 전 더 정확한 것 같고요. 거기에 핵심에 바로 마켓 리서치 방법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 리서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속 성장 가능한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회사를 만들어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드리는 건 관점입니다. 일단 기존에 우리가 마켓 리서치의 관점을 조금 싹 다 지우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한번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선을 좀 바꾸는 건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마켓 리서치 대상을 패션 장품을 재정의하는 거에서 스타트하는 게 필요해요. 즉 마켓에 있는 모든 상품을 둘 중에 하나로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 1번 지금 당장 사고 싶은 상품하고 패션 감도가 있는 상품으로 딱 나누는 거예요. MECE 한 관점에서 보면 전체 상품을 지금 사고 싶은 거, 패션 감도가 있는 걸 딱 나누는 거예요. 그게 뭐 신사복, 캐주얼, 뭐 의류가 됐건 액세서리가 됐건 푸드웨어가 됐건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요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서 본다라는 겁니다. 상품을 이 두 가지 개념을 나눠 보면 마켓 리서치를 해야 할 타이밍과 장소도 바뀐다. 자, 지금 사고 싶은 상품은 현재 고객들에게 인기 있는 상품이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다시피 요때
이때 이런 것들이 어딜 돌아다녀도 막 보이면서 지금 당장 사고 싶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반면에 자, 패션 감도가 있는 상품. 패션 감도가 있는 상품은 여기 썼지만 보편적으로 인기를 얻기 전의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고 싶은 상품은 일단 인기를 얻었지만 패션 감도가 있는 상품이 인기를 얻기 전의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 얻기 전이니까 있는 곳도 보러 가야 될 장소나 이런 것도 좀 다르죠. 타이밍도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하이엔드, 고감도 이런 트렌드 요소를 갖춘 곳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나 익히 아는 큰 몰이나 아니면 큰 대형 브랜드들 말고 편집샵이라든가 좀 수입 상품들, 그 다음에 감도가 있는 것들, 좀 감도 있는 물건들만 모아놓은 곳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들을 조금 찾아다니다 보면 아직 눈에 안 띄었고 좀 새로워 보이는데 뜰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뭐 예시로 썼지만 롱패딩이 엄청 히트한 다음에 롱패딩이 죽고 숏패딩이 그 자리 대신했는데 숏패딩도 뜨다가 어느 순간 가라앉아요. 자, 근데 그 숏패딩도 또 보면 여기 썼다시피 유광, 무광, 뭐 크롭트부터 해서 쭉 나눠져 세분화되거든요. 뭐든지 유행은 강해지고 한번 피크를 찍고 나면 그 다음에 세분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것과 앞으로 인기를 얻을 것 같은 제품으로 패션 마켓에 있는 모든 상품을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트렌드라는 것 자체를 재정의하는 겁니다. 마켓 상품을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정의했다면 트렌드를 보세요. 땅 속에 있다가 싹이 트고 잎이 나서 꽃으로 활짝 피는 씨앗으로 다시 본다라는 거예요. 자, 씨앗은 기본적으로 딱딱한 고체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양분을 받고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자라나죠. 변화하고. 사실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패션에서 트렌드도 살아있는 거라고 인지하는 게 훨씬 정확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변하다 이렇게 변하고 예상치 못한 변형의 모습을 가지면서 금방 죽을 것 같다가 더 길게 가기도 하고 이거 뭐 천년만년 갈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싹 없어지기도 하고 정말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느껴질 때가 많은데 이 트렌드라는 거 이러한 씨앗 개념으로 보면 땅 속에 있다가 싹이 트고 잎이 나고 꽃으로 활짝 펴서 우리가 뭐 천지 빼깔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제 그런 사투리 말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꽃이 만발해서 어딜 가나 다 이게 보이는 거. 우리가 정말 메가 히트가 된 히트 아이템들 보면 예전에 롱패딩, 숏패딩 뭐 이런 부분들 보면 그 정말 천지 빼까리로 만발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꽃은 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 그래서 씨앗에서부터 떡잎이 보이고 줄기가 생기고 꽃봉오리가 열리면서 꽃이 피었다가 지는 거랑 이 트렌드를 비유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씨앗이 이 땅 위로 싹이 터야 알지 땅 밑에 씨를 뿌려놓고 묻어놓고 물을 줬을 때는 어떤 씨앗이 먼저 싹이 날지 몰라요. 트렌드도 똑같습니다. 해외 글로벌 이제 트렌드들이 해외에서 올 경우가 많은데 글로벌 리딩 브랜드들이 씨를 먼저 뿌리니까. 자, 근데 어떤 씨앗이 뜰지는 사실 잘 몰라요. 많이 보이니까 이런 게 막 새로워 보인다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히트, 메가 히트를 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소멸되고 떡잎이 나기도 전에 자라지도 못한 씨앗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 트렌드를 반영해서 상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면 늦기 때문에 원부 자재를 소싱해서 만드는 메이킹 리드 타임이 필요하다. 다시 얘기하면 트렌드를 센싱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인기 있는 거면 늦는다라는 거예요. 조금 일찍 인기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숫자로
히트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2주 전에 혹은 4주 전에 6주 전에 센싱을 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옷을 실제 만들 리드 타임을 그만큼 확보한다는 거예요. 실제 2주로는 대형 브랜드는 조금 뭐 쉽지 않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현물을 찾아가지고 동대문에서 워낙 빨리 소싱해가지고 있는 부자재에서 빨리 투입해서 모든 거 메인 순서 다 바꾸고 인젝션을 해서 인쇄준 QR로 팍 넣어가지고 빨리 만든다. 그럼 2, 3주에도 뭐 되기도 하죠. 저도 그렇게도 한번 해보긴 했었는데 쉽지 않고 퀄리티가 떨어진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한 4주 이상은 미리 센싱을 해야 4주 이상의 리드 타임은 확보를 해야 제대로 된 QR 트렌드물을 넣을 수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트렌드를 센싱하는 거는 누구나 하고 어쨌든 하게 되지만 얼마만큼 빨리 제대로 센싱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 리드 타임만큼 앞서서 미리 센싱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트렌드는 센싱해도 의미가 없다. 아마 뭐 잘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해외 출장 가서 뭐 이런 상담 통해서 미리 트렌드가 뭘지를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이제 두 번째로 했던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의 이제 예측력의 이슈인데 이 예측력을 높이는 마켓 리서치의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여기 썼다시피 사진이나 캡처하거나 이런 거 가지고 정리하고 시장조사 나가서 매장 몇 군데 돌고 와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정도로 끝나는데 그러면 리서치를 위한 리서치로밖에 끝나지 않고요. 그게 로지컬하게 연결되고 기획과 디자인과 연결돼서 직결해서 쓸 수 있으려면 여기도 썼지만 객관성이 확보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내가 자주 가는 뭐 좋아하는 이런 데 가서 보다 보면 결국은 사람은 이성적이지 않고 감성적이라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 다음에 보기 싫은 건 잘 안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마켓 리서치는 오프라인 갈 때 이 객관성 중에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정기적 지속성과 같이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오프라인의 경우 내가 항상 가는 장소를 항상 가는 날, 가는 시간대를 정기적으로 맞춰서 가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보여요. 자, 저번 주에 내가 신세계 강남 갔고 이번 주에는 롯데 본점 명동에 갔다가 그 다음 주에는 현대무역점에 간다. 이러면 일단 장소가 바뀌죠. 그리고 갈 때마다 시간과 바뀌고 날짜도 바뀌고 화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갔다가 일요일날 갔다가 뭐 12시에 갔다가 6시에 갔다가 뭐 4시에 갔다가 이러면 시시각각 변하는 장소, 타이밍 이런 거에 따라서 고객도 바뀌고 다 바뀌어서 실제로 뭐가 변화하고 있는지 인지하기 힘들어요. 내가 변화를 인지하려면 항상 가던 장소를 꾸준히 동일한 시간대에 갔을 때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진짜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내가 만약에 코엑스를 간다. 그 넓은 코엑스를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항상 간다. 그리고 가던 장소의 루트를 똑같이 해서 그렇게 4주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변화들이 보여요. 사람이 늘고 줄고도 보이고 그 다음에 보던 브랜드들의 디스플레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방법들 그 다음에 고객들이 실제로 어느 브랜드 어떤 옷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들이 변화가 보이기 시작해요. 전주랑 전전주랑 계속 똑같은 시간대 장소로 가면 그렇게 가는 이유는 뭐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정기적 지속적으로 가야 객관성이 확보됩니다. 두 번째는 기록이에요. 이 기록이 실제로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하고 한데 얘를 조금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내가 어떤 때는 이런 거 찍었든 저런 거 찍었든 매장 찍었다가 VMD 찍었다가 예쁜 옷 디테일 찍었다가 뭐 봉제 라인만 찍었다가 뭐 막 이게 1년치를 많이 모아도 다 달라서 내가 거기서 뭔가 변화랑 인사에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들 보고 기록할 건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걸 맞춰서 영역별로 내가 기록을 했을 때 변화가 보이고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리뷰. 그러니까 얘도 결론적으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지속적으로 같은 장소에 다니고 기록을 내가 맞춰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나 혼자서 계속 하고 그러면 결국 사람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눈이 예쁜 걸로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고 나서 매주 위클리 베이스로 하는데 매주 한번 하고 와서 그거를 제가 기록으로 남기고 어떤 템플릿을 통해서 좀 규칙성이 있는 양식에 남기고 그거를 다른 이와 함께 공유한다. 예를 들어 팀에서 디자이너와 공유한다든가 MD와 공유한다든가 팀 내에서 동시에 같은 사람들을 함께 리뷰한다라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렇게 해야 나의 주관성이 줄어들고 객관성이 올라가요. 그리고 네다섯 명이 만약에 함께 그런 것들을 찍은 사진만 예를 들어서 공유한다고 할 때도 다섯 명이 다 공통적으로 많이 찍은 사진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걔는 트렌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런 식으로 개인의 주관성을 줄이고 공공의 객관성과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인 것들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함께 리뷰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다 썼지만 중요한 노하우는 본인만의 가설을 먼저 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디자이너 MD 분들 경우에 이제 처음에 사원급이나 초보이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요즘 트렌드가 뭔지를 보러 나가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 보니까 이게 많이 보이고 이거 많이 입었고 이거 많이 DP했어. 이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많이 하지만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고수는 그렇게 리서치하지 않습니다. 고수는 본인만의 트렌드 가설을 먼저 세우고 마켓에 나가서 뭐 한다?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고 수정한다.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내가 이게 지금 현재 이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막 보니까 이게 많이 보이고요. 안 보이던 게 보여. 그래서 이거 트렌드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트렌드일 거야 라고 본인만의 가설을 세우고 오프라인에 나가서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럼 온라인으로 다 보이지 않는 오프라인의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생각으로 주요 큰 브랜드 몇 개만 보이고 나머지는 전혀 없고 고객들도 관심도 안 가지네. 그럼 얘는 꽃으로 필 트렌드라고 보기가 어렵겠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반대로 가설을 세우고 나갔는데 거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장소로 봤을 때 백화점, 몰, 편집 매장, 그 다음에 도시, 지방, 그 다음에 대형 컴플렉스 몰 혹은 작은 이렇게 편집 매장들 어딜 가도 많이 보이지는 않으나 이거에 대한 감도가 보여지는 상품들이 공통적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트렌드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 라고 본인의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히어로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럴 때 적중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굳이 하수 고수라고 표현했지만 고수는 본인만의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나가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마켓 리서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함께 리뷰하면서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먼저 항상 리서치 이전에 나의 가설을 세우고 접근하는 것, 그거를 확인하는 것. 이러한 관점이 바로 보이지 않는 트렌드를 잡아내는 가장 근본적인 방향성이자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공감각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그 다음에 가설 세우고 그거를 내가 실제 내 손과 발로 검증하고 그 검증한 결과를 다시 기록. 이런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들이 그냥 챗GPT 요즘 유행하는 게 뭐야 라고 해봤자
그거는 누군가 올린 거, 그 다음에 그냥 많이 보여지는 거에 대한 통계치일 뿐이지 절대 먼저 트렌드로 떠오를 패션 감도가 있는 아이들을 센싱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나만의 가설을 통해서 그래야 마켓 리서치는 힘이 생기고 이 마켓 리서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트렌드를 센싱하는 인사이트가 생겨서 그게 결국 나만의 필살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음에 실제로 이거에 대한 개념과 방법론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벌써 20분 정도 됐네요. 이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잠깐 쉬었다 다시 오세요. 네.